네,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선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쉬운 난이도에 비해서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남해 금산입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남해 금산은 제가 너무너무 추천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산인데요. 이유는 일단 난이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누구나 다녀올 수 있을 만한 난이도이고요. 처음에 갔을 때 운동화를 신고 다닐 정도로 정말 쉬운 곳입니다. 풍경은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바다에 둘러싸여져 있고요. 중턱에 보리암이 자리하고 있어서 보리암의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인스타에서 핫한 금산산장도 들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상사암까지 볼 수 있는 곳이어서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그래서 꼭 한 번들 가보시기 추천하는데요. 다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서울 기준으로 너무 멉니다. 와, 제가 진짜 일출 보려고 새벽 1시에 출발했는데 딱 5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럼 제가 찍어온 사진과 영상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석봉에서 찍은 상사암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보리암 근처에서 찍은 근처 마을의 사진입니다. 금산 정상인 망대에서 찍은 일출이고요. 보리암 해수관음상의 사진입니다. 저 옆으로 상사암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석봉에서 바라보는 보리암과 그리고 해수관음상의 모습이고요. 이것도 제석봉에서 바라보는 상사암의 방향입니다. 남해 바다의 섬들과 그리고 새들을 좀 찍어봤고요. 동백꽃 필 무렵에 다녀와서 동백꽃 사진도 좀 담아봤습니다. 이건 화엄봉 방향에서 찍은 보리암과 해수관음상의 사진이고요. 이거는 상사암 근처에서 찍은 보리암과 그리고 남해 정상의 모습입니다. 상사암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에요. 금산산장의 모습이죠. 보리암에서 보는 풍경입니다. 정말 고요하고 새소리만 들리는 것이 평화롭기 그지없습니다. 코스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남해 금산을 오르는 길은 보통 세 군데입니다. 여기 금산탐방지원센터, 그리고 여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쪽 부소암 쪽에서 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복곡 2주차장, 복곡 쪽에서 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금산이나 아니면 여기 부소암 쪽은 한 2km 정도 올라야 돼요. 그래도 그나마 등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 복곡 2주차장에서 시작하는 코스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어플에서 복곡 2주차장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주소는 언제나처럼 동영상 설명란에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복곡 2주차장이 주차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주말 같은 경우 오는 사람이 많아서 주차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복곡 1주차장에서 차단을 하고 주차자리 나면 한 대 올려보내고 주차자리 나면 한 대 올려보내고 그래서 올라가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런 경우에는 요 밑에 복곡 1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비교적 주차 공간이 여유가 있는 편이거든요. 거기에 주차를 하시고 셔틀버스를 타시면은 여기까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찍 가서 복곡 2주차장에 바로 갈 수 있었고요. 남해 금산은 조금 안 좋은 점은 일단 돈이 좀 많이 든다는 거예요. 주차비가 4,000원이나 5,000원, 성수기 5,000원이고요. 입장료가 인당 1,000원, 그리고 버스비가 왕복 인당 2,500원입니다. 저는 일출 시간에 맞춰서 갔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해서 돈을 안 받아요. 그래서 저는 돈을 아무것도 안 냈습니다. 복곡 2주차장까지 갔으니까 버스는 안 냈고 당연한 거고 주차비도 안 내고 입장료도 안 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 이렇게 해서 금산 정상을 오르고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상사암에 들은 다음에 그다음 제석봉으로 올라서
원래는 이렇게 1월봉으로 해서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제가 길을 좀 잘못 들어서 쌍홍문을 들렀다가 보리암으로 와서 저는 화원봉까지 갔다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제석봉에서 여기 당군 성전 쪽 이쪽으로 다시 왔다 1월봉 보고 화원봉 보고 보리암 보고 이렇게 오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쌍홍문은 뭐 좀 특이하긴 한데 굳이 볼 필요가 있나 싶긴 합니다. 여기가 지도로 보면 되게 길어 보이는데요. 뭐 여기서 포인트부터 포인트까지가 5분씩밖에 안 걸립니다. 여기서 여기 5분, 여기서 여기 5분, 여기서 여기 5분. 그래서 다 돌아보는데 진짜 사진 1000장 찍고 2시간이면 진짜 넉넉합니다. 뭐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뭐 다 15분, 20분 이래요. 근데 실제로 15분까지도 안 걸려요. 막 한 5분,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거를 그냥 옛날에 한붓 그리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듯이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가보시면 되는데, 근데 보시다시피 한 600 정도에 시작해서 제일 높은 데가 700이거든요. 여기 오르내림이 있긴 한데 되게 다 짧고 해서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네, 사진을 한 장씩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보곡 1주차장이고요. 주차비를 이제 낼 때 여기서 물어본대요. 차로 올라가실 거예요? 아니면 셔틀 타실 거예요? 뭐 하는데 차 많아요? 물어보고서 차 많다고 하면은 주차하고 셔틀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셔틀 타시면 됩니다. 네, 여기가 복곡 2주차장이고요. 주차 공간이 꽤 넓어 보이는데 만차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2번째였는데 2번 다 일출 시간에 가갖고, 네, 여기서 산행을 시작하시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요금은 1000원입니다. 네, 보리암까지 15분, 그리고 정상까지 20분밖에 안 걸리고요. 그 길도 이렇게 잘 닦여 있습니다. 남해 금산은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유일한 산악형 구역입니다. 길대종은 팔색조라고 해요. 이렇게 포장된 도로를 한 15분 정도 걸어가시면 됩니다. 중간에 전망대가 있는데요. 전망대에서는 이런 풍경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날은 지금도 잘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새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일단 까마귀도 많았고 새소리가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새가 날아다니는 것도 우연히 찍을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풍경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전망대도 있고요. 제 새소리 때문에 찍은 사진인데 새소리가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저 멀리는 까마귀 소리가 들리고 가까이에는 진짜 노래를 부른 것 같은 새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제 새소리를 조금 더 잘 들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조금 이어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15분 안 걸릴 것 같아요. 15분 정도만 오시면 여기 매점이 하나 있고요. 매점에서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보리암이고요.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정상 방향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보리암이 언뜻 보이는데 저는 보리암은 조금 있다가 가고 일단은 금산 정상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정상은 이쪽으로 가시면 5분만 또 올라가면은요. 네, 이렇게 삼거리를 만나게 되고요. 여기 상사바위는 조금 이따 갈 거지만 일단 정상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까지는 아까 매점에서 200m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정상 가는 길에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나무에 붙어서 자라는 나무가 있었어요.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이게 나무죠.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방명록이 있습니다. 네, 줄사철나무라고 하고요. 네, 대나무 숲을 지나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은 이렇게 남해 금산 정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는 복곡 2주차장에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요. 이 주변 풍경을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가 저렇게 돌에 한자가 써 있는 거는 보통은 좀 예전부터 명승지였다는 얘기죠. 이렇게 옆에 망대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봉화대 중에 가장 오래된 봉화대라고 해요. 저는 보시다시피 일출 무렵에 맞춰서 갔습니다. 네, 망대 위의 풍경을 좀 보여드리면요. 이런 풍경을 볼 수 있고요. 새소리가 여전히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일출이 된 직후에 찍은 건데요. 네, 일출 영상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가면 일출도 보고, 그리고 주차료 아끼고, 입장료 아끼고, 셔틀버스비도 아끼고, 네, 그러니까 좋은데, 그러려면은 서울에서 운전해서 가는데 죽겠더라고요, 진짜. 와, 제가 남해는 한번 가시는 김에 한 1박 하시면서 미국 마을도 가보시고, 독일 마을도 가보시고, 그리고 4월에 가시면은 그 다랭이 마을이 있습니다. 다랭이 마을의 유채꽃이 되게 예뻐요.
네, 그러니까 한 1박 하시면서 남해 관광하고 오시는 걸 좀 추천을 해요. 네, 이렇게 바위에 그 한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 다시 여기서 보리암 방향, 그러니까 아까 삼거리 방향으로 100m 정도 내려오면 다시 삼거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희가 보리암 쪽에서 와서 금산 정상으로 올라갔다 와서 요번에는 상사바위로 가는데요. 700m 정도 가시면 됩니다. 가는 길은 뭐 이렇게 정비가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등산화를 굳이 신고 갈 필요가 없고요. 조금만 오시면 여기서 한 2, 3분 오시면 오른쪽 단군성전이라고 있는데, 단군성전 여기인데 저는 가봤어요. 가보긴 가봤는데 굳이 갈 필요 있나 싶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역사적인 의미나 문화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은 가봤는데 풍경이나 아니면 그렇게 뭐 예쁘다고 할 만한 것들이 없어서 저는 그냥 훑듯이 지나왔는데 제 기준으로는 크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100m니까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가보실 분 가보시고요. 여기 상사바위까지 400m는 보통 한 5분 10분이면 갑니다. 또 이쪽 상사바위 방향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헬기장이 나오는데요. 헬기장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이쪽이 두모 입구, 그러니까 또 다른 그 등산로 입구이죠. 그쪽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저는 상사바위로 한 여기서 또 5분 10분 정도 가시면은 이렇게 데크를 내려갔다가 저 앞에 상사바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3월 23일날 다녀왔는데 새싹이 나고 있고요. 상사바위 지금 여기 복곡 주차장에서 정상 올랐다가 이렇게 해서 단군 살짝 보고 그리고 이렇게 헬기장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여기 상상 근처에 오시면요. 여기는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만약 복곡 쪽에서 올라오면은 북쪽 방향이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상상함에서만 여기 북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방향이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한번 와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뒤에도 조금 있으면 보여드리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남해 금산에서 상상함이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여기가 남해 금산 정상 방향이고요. 저 밑에 보리암이 조금 보이죠. 여기가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전 두 번째인데 처음에 갔을 땐 여기를 안 갔어요. 왜 안 갔나 후회가 될 정도더라고요. 네, 보시다시피 보리암이 너무 예쁩니다. 예, 북쪽으로도 이렇게 기암 계속 뒤로 보이는 남해 바다도 너무 아름답고요. 좋죠. 이날 좀 아쉬운 게 조금 시야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가 좀 많은 날이었어요. 요즘 황사 때문에 등산을 못 가서 죽겠네요. 예. 여기 상상 위에는 정말 넓게 데크가 구성되어 있어서 사방의 풍경을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가보세요. 제가 볼 때는 금산에서 제일 예쁜 곳이 상상함입니다. 네, 상상함에서 마을 방향을 찍은 거고요. 남해 보리암의 모습입니다. 보리암이 진짜 예쁘죠. 여기서 보는 보리암과 그리고 여기 화원봉에서 보는 보리암이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북쪽 방향을 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조금 확대해 본 사진입니다. 자, 여기는 진짜 어디를 봐도 절경이어서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상상 안 가시면 조금 아쉬우실 거예요. 네, 다시 아까 여기 내려온 길로 돌아와서요. 아까 이쪽으로 내려온 길이거든요. 이렇게 상상함을 갔는데 이쪽엔 안 나와 있는데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또 한 5분 정도만 가시면은 양옆에 기암 괴석을 지나서 뭐 좌선대가 있다고 해요. 그래갖고 여기 예전에 좌선하던 자리라고 하는데 사실 전 제 대단한 거 못 느꼈고요. 상사바위에서 5분 정도만 오시면은 곧 금산산정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 인스타에서 굉장히 핫한 곳이죠. 네, 여기가 금산산정인데 요 자리가 스팟이에요. 요 자리만 좋아요. 요 자리 때문에 인스타에서 유명해진 거예요. 요 앵글 있잖아요. 음식 딱 놔두고 저 뒤에 바다 보이고 요 앵글이 여기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못 앉으면은 그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참고로 이때 시간이 아침 7시 5분이었는데 이분 와 계시고 저는 연 것도 신기했고 손님이 있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와, 대단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자리가 맞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네, 좀 유의하시고요. 가격은 매우 비쌉니다. 뭐 전 다른 건 다 그렇다고 치는데 계란 구운 거 하나에 1,000원은
네, 뭐 하여튼 가격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관광지 물가인 거죠. 여기 보시면은 또 자리가 또 이렇게 여기 있는데 여기는 저 앵글이 안 나와서 네, 요 자리보단 저 자리가 좋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금산산장에서 가던 방향으로 또 가면은요. 여기 제석봉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제석봉에도 이렇게 데크가 그러니까 전망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제석봉에서 바라보는 금산산장의 모습이에요. 지나온 상사함의 모습이고요. 반대쪽으로는 보리암이 보입니다. 보리암의 모습이 멋있고 여기 해수관음상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죠.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이쪽이 상사함 방향. 새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날 새소리가 어마무시했습니다. 네, 이쪽이 보리암 방향. 예, 제석봉 앞에서 이쪽으로 내려가면 쌍흥문이고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아까 그 단군선전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흔들바위가 나오고 예, 이렇게 가서 화원봉 쪽으로 이어지는데 저는 길을 좀 잘못 들어서 쌍흥문 쪽으로 가게 됐어요. 쌍흥문 쪽으로 가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뭐 좀 한 100m 내려갑니다. 이렇게 산죽도 좀 지나고 동굴도 좀 지나고 가는 동안 특별히 볼 게 없는데 여기 뭐 동굴도 좀 있긴 하는데 좀 신기하긴 합니다. 여기 삼거리가 나오는데 여기 금산 입구 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은 여기가 쌍흥굴이에요. 쌍흥굴이 조금 신기하긴 합니다. 이게 길인데 막 통로가 한 7, 8군데가 막 이렇게 막 뚫려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일로 들어가면 어디로 이어지는지 감이 잘 안 와요. 바위에 구멍이 난 건지 원래 굴인지 참 좀 까리까리합니다. 근데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막 와 대단하다 그러지도 않아서 전 여기보다 화원봉 방향이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뭐 근데 시간이나 체력 되시면 둘 다 가보시는 것도 좋죠. 새소리가 진짜 좋네요. 쌍흥문을 보시고 보리암 쪽으로 올라왔고요. 쌍흥문 쪽으로 계속 내려가시면 여기 금산탐방지원센터가 되는 거죠. 저는 원래 계획은 여기 이렇게 해서 1월봉 보고 화원봉 보고 이렇게 갈 생각이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이렇게 해서 보리암을 찍고 다시 화원봉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복귀했습니다. 보리암에서 동백꽃 한 장 찍어주고 화원봉 쪽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화원봉 쪽이 더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뷰 때문이에요. 사실 화원봉은 옆에서 봐서 뭐 사실 크게 볼 게 없었습니다. 1월봉은 제가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 화원봉 근처에서 보는 이 보리암의 모습이 조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 쌍흥문과 화원봉 둘 중에 하나만 간다고 하면 저는 화원봉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리암 쪽으로 내려왔고요. 내려오는 길에 앞에 상사암의 모습입니다. 네, 보리암에 걸려져 있는 연등의 모습이고요. 탑 뒤로 보이는 상사암의 모습입니다. 해발이 여기가 한 680m 되는데 그 금산 중턱에 걸쳐서 있어서 참 운치가 좋은 절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3대 기도처라고도 하고요. 태조 이성계가 와서 기도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좀 찾아보니까 기도하면 소원을 하나는 들어주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 해수관음상 덕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해수관음상이 있는 곳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리암과 그리고 양양에 있는 낙산사 그리고 또 하나가 기억이 안 나네요. 소원을 잘 들어주신다고 해요. 굳이 이 해수관음상이 아니어도 보리암에서 바라보는 풍경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해수관음상을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보리암의 풍경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른쪽에 보이는 게 상사암이죠. 정말 고요하네요. 새소리가 살짝 들리고. 네, 보리암은 좀 꽤 크고요. 건물 자체는 굉장히 크고 여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이리저리 돌아볼 만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수관음상을 다른 앵글에서 좀 찍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전각을 바라보면서도 좀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다녀보시는 거 좀 추천을 하고요. 사진 스팟이 꽤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단이 있으면은 이쪽으로 올라오시면은 아까 금산 정상을 갔던 그 매점이 있던 삼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 매점이 있던 삼거리로 나오게 되고 여기서 부곡 2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픽업해서 귀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해 금산은 가면 가장 좋은 계절은 4월 중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여기 부곡 주차장 들어가는 길이 양옆이 벚꽃이 확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초에서 중순쯤 되면은 그 벚꽃이 다 자라고요. 부곡 1주차장 앞에 이렇게 저수지가 있는데 여기 핀 벚꽃의 모습이 굉장히 예쁩니다. 뿐만 아니라 남해 유명한 관광지 중에 다랭이 마을이라고 있는데 다랭이 마을이 이게 2019년 재작년 4월 6일 사진인데 이맘때면은 유채꽃이 만발해서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멀리 남해까지 가셨는데 그냥 돌아오지 마시고 금산도 보고 다랭이 마을도 가고 뭐 미국 마을도 가고 독일 마을도 가고 네, 이렇게 관광을 한 1박 2일 정도 하고 오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네, 진짜 예쁘더라고요. 여기 다랭이 마을 쪽에. 유채꽃 피려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금쯤 시작됐을 것 같고 올해는 좀 따뜻해서 일찍 필 것 같으니까 4월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오늘 남해 금산을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남해 금산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에 비해서 정말 쉬운 난이도로 정말 제가 꼭 추천하는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꼭 한번 가보시고요. 그리고 4월에 가시면은 유채꽃 피는 시절과 맞물려서 남해 다른 관광지, 다랭이 마을 같은 관광지와 함께 하시면은 더욱 알찬 여행이 될 것 같네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